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97페이지 9번까지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8, 예, 요 문제부터 보시죠. 맞습니다. 예, 문서 제출 명령 계속 어제 이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천천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십시다.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바람에 있어서는 먼저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맞다. 2번 문서 제출 명령이 있어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다. 3번 제출 신청을 받은 법원이 상대방에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요건에 관하여 배달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문서 제출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 많이 본 판례였습니다. 4번 당사자가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조금 올려가지고 이 부분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문장이 좀 애매한데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두십시다. 우리는 그 앞에 법원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주장을 진실한 걸로 인정한다는 것이 증명까지는 아니다.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근데 판례 표현이니까, 그죠? 그런 차이가 있나 보다 해서 그 표현을 그냥 익혀두십시다.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되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증명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익혀두시는 걸로 하고 지나갑시다. 그걸 또 따지기 시작하면 그죠? 자주 나오더라고요. 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 다음 1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제3자가 소지하고 있을 때 반드시 신문하라. 2번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신청인에게 있더라. 3번 저런 경우에 과연 판단 유탈인가? 까지는 아니다 라고 한 게,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지 변론 종결했다는 것은 묵시적 기각 정도 그렇게 선회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판단 유탈까지는 아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 다음 4번 그쵸?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맞으나
그 문서에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는 그저 이 표현이다. 그죠?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 그건 법원의 자유심증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은 또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고 봐야겠다. 12번 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 그렇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던가? 신청인에게 있었다. 2번 그렇죠? 3번 그렇죠? 당사자가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제3자가 따르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해 두시죠. 당사자한테 과태료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죠? 다음 4번. 그렇지. 사실조회 회보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서정으로 제출함으로써 서정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틀려서 여기에 답지면 되겠습니다. 송부촉탁. 옳지 않은 것은 송부촉탁. 1번 송부촉탁에서는 제재하는 수단이 없다. 그렇다. 2번 저런 경우에 문서의 진정 성립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증명해야 됩니다. 3번 인정등본일 경우에 인정등본을 기록에 가출한 후 서정부호 및 번호를 부기하고 빼론길에 서정을 제출한 것으로 된다. 그렇다. 4번 그렇다. 그럴 필요가 있다. 우리 실무지 침이니까요. 다음 문제 또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옳지 않은 거. 1번 서정 신청할 때 서정 신청의 방식으로서는 제출하는 방식,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틀린 겁니다. 그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이런 경우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등본으로 하라. 알겠다. 4번 문서 제출 명령에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 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철회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다. 문서 제출 명령이 굉장히 문제수가 많아. 그것은 항상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해마다 문제가 나오니까 기출문제 모아놓은데도 굉장히 개수가 많아.
물론 서정 파트 전체가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는. 예, 이렇게 놓고 봅시다. 15번 잘못된 거는 뭐냐? 1번에 예, 누구한테? 증명 책임이 신청인에게. 2번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해라. 3번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글자가 안 보여도 이제 그죠? 맞다. 그죠? 그다음 4번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당연히 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제출을 요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 계속 봅시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니죠. 나오면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가장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 예, 송부 촉탁 신청은 당연히 기일 전에도 할 수 있죠. 2번 부당하면 기각, 정당하면 채택결정. 맞다. 3번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문서 송부를 촉탁하는데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그렇게 한다. 우리 실무 지침이다. 4번 예,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어. 그죠? 이 또한 제출을 요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거지. 송부 촉탁으로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17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 신문, 2번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라. 3번 그거를 서정으로 제출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4번 이게 틀렸네. 과태료가 500이었죠.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또 봅시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 계속 여러 번 나왔죠. 2번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필요적 신문 절차를 거치진 않는다. 그래도 송달해가지고 제출 신청서 송달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는 주어라. 그렇군. 3번 예, 당사자한테 과태료 제재는 없다고 그랬어. 그죠? 당사자에게 과태료 제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에 보면 제3자는 과태료 제재가 있어. 그죠? 예, 문제 풀면서 지금 정리하시죠. 예, 계속 반복돼서 또 나올 겁니다. 또 틀린 것은 예, 1번 보십시다. 당사자가 예, 그럴 때는 당사자한테는 이런 제재가 있죠. 그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번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 그로부터 제출 의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신문하여야 한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그렇죠. 일부 가능하다. 일부 제출 가능하다. 4번. 이런 경우에는 일기 같은 거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부할 수 없다? 그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서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저런 경우에 사본만이 제출이 됐어. 사정을 서정으로 받고 인부요질안에 이렇게 원본의 존재 여부의 인부까지 함께 기재한다. 예, 우리 실무지침상 맞는 얘기였습니다. 2번 그죠? 이런 경우에 다툰 때 그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다. 그죠? 문서의 진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어. 그럴 때는 200 과태료. 명문 규정입니다. 3번. 문서가 정보로 채택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의견을 들어 원본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그렇다. 4번. 딱 이제 보이죠, 그죠? 당사자의 과태료 하면은 그것이 틀린 지문이군. 이제 기계적으로 딱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제출 의무가 있을 때는 문서 제출 명령을 하지만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그죠? 소지에 날 때는 이런 제도를 이용합니다. 송부촉탁. 그 제도의 의의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말입니다. 2번. 반드시 원본을 촉탁하라. 아니다. 원본, 정본, 인정등본 다 가능하다. 3번. 등기부, 호적부 송부 촉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왜? 여기 봅시다. 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이런 것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 촉탁을 하지 말라. 네가 청구해라. 4번. 자동적으로 증거자료가 된다? 그게 아니다. 이때도 또 제출을 해라. 예, 긴 서정이 이제 끝나고 당사자 신문 들어왔습니다. (1번) 당사자 신문. 1번을 보니 직권 신청에 의해서 하더라. 2번 당사자 신문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답니다. 3번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라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신문상 그렇죠. 이때 이러한 제재가 있다. 인정할 수 있다. 4번 예,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과태료 제재가 있다. 여기는. 그럴 때는 구인이 아니라 과태료 제재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봐야겠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렇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예, 신문을 당사자가 자기 신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2번 예, 재량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죠? 이 경우에도 지금도 필수적 절차입니다. 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재량으로 했는데 그게 틀렸다. 3번 해설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요 글자 보이시죠? 367조 당사자 신문 해가지고 그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재량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3번 또 보시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 구인 또는 과태료 할 수 없으며 다만 선서한 당사자가 자정해야겠다. 그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500만 원의 과태료 맞는 말이거든요. 다음 4번 예, 보충성 폐지 맞습니다. 현행법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보충성이 있었는데 보충성이 뭐냐? 법원이 증거조사에 신변을 얻지 못한 때 한하여 당사자 신문해라. 이게 보충성인데 삭제됐습니다. 다음 1번 그죠? 증거 자료지 변론이 아니므로 당사자 신문에서의 그 진술은 거기서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증거 자료하고 소송 자료의 준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증거를 얻은 걸 가지고 자백이 인정하면 안 돼.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사실에 관해서 자백이 주장하는 것이지. 그죠? 성립하지 않는 게 딱 맞겠죠. 그죠? 다음 소송 무능력자는 이번에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됩니다. 법인의 법정 대리인, 법인 기타 당체가 당사자인가 이 대표를 하여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신문의 대상이 된다. 그건 맞는 말이다. 3번 그렇죠? 삭제했고 선서하고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는 증액이 옛날에는 500만 원보다 작았나 봐. 그죠? 500만 원 과태료가 있다. 4번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될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 그 거짓 진술이 있더라도 확정 판결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겠지요. 다음
옳지 않은 것은 4번 맞죠, 그죠? 네, 1번. 당사자 신문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정한 당사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결정과 기일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 당사자에게 변론기 출석 통지서와 본인 출석 요구서 함께 그죠? 송달해라. 2번. 그죠? 저런 사람들도 당사자 신문 대상이 된다. 3번 또 나왔다. 변론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마라. 왜? 그건 증거 아니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예, 이게 틀렸는데 밑에 석줄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예,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하여 거쳐 구인하거나 과태료는 안 된다. 다만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했어. 그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옳지 않은 것은 소송 목록자는 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틀린 게 앞에 있다. 그죠? 2번. 그렇죠? 저런 경우에 이익권 포기 상실 하자 치유. 3번. 그렇죠? 고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라. 4번. 예, 여비 예납 이런 경우도 한다. 다음 바로 답 보이네요. 그죠? 1번 직권 또는 신청. 3번 책문권 포기상실. 예. 이익권 포기상실. 같은 얘기입니다. 하자 치유된다. 재심 사유가 된다. 이런 경우에. 네, 7번 틀린 것은 선서한다. 2번 예, 예납한다. 3번 이 경우에 과태료 제재가 틀렸다는 건데 여기를 한번 또 읽고 갑시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구인 과태료는 안 돼. 그죠? 아까 한번 본 문장입니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 그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4번 재심 사유.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죠? 보충성 폐지됐다는 거잖아. 그죠? 보충성 폐지됐다는 거. 하나여 저런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2번 그죠? 직권으로 할 수 있고 3번 선서 회계해야 되고 4번 그죠? 저런 경우에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 사실조회까지 왔습니다. 사실조회. 1번.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맞다. 감정을 구하는 사항은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그죠? 상대방이 송달해라. 2번. 감정을 명한 후라면서 그죠? 취소할 수 있는데 감정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료는 지급해야죠. 감정을 명했다면서 그죠? 그게 틀렸습니다. 야, 3번. 서증의 진정 성립을 위한 필적 또는 인형의 대조는 유가에 의한 판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 그때는 검증 절차로 해라. 4번. 개인한테도 할 수 있고 당연하죠. 그죠? 사실조의 한 방법으로 보관 중인 문서에 등사본을 송부 촉탁도 할 수 있다. 맞다. 이 번. 네. 사실조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당연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죠? 맞다. 3번.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그죠? 해보처에서 참고 서류, 사본 등을 함께 보낸 경우에는 그 참고 서류를 서정으로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라고 됐어. 그죠? 그때는 서정으로 따로 할 필요는 없다. 4번. 저런 경우에 제출 명령 양식.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보십시다. 천천히. 해보처에서 함께 보낸 참고 서류 사본 등이 당해 기간 이외의 의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 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는 경우에 이를 증거로 하려면 전체를 사실조회 결과로 처리하면 된다. 가 아니라 그 전체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서정이다. 별도의 서정으로 제출받아라. 그 다음 2번 비용 예납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3번 예, 금융거래정보에는 이런 공식이 있다. 예납금을 함께 받아야 된다. 맞겠죠? 이런 것 하기사 이런 것도 그죠? 숫자를 바꿔 가지고 외워야 되나요?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이거 가끔 또 숫자를 바꾸는 질문도 있었어. 그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이런 거 가지고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게 좀 신사적인 출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비신사적인 출제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한번 웃어봤습니다. 4번. 사실조회는 그렇죠.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야 하되 조사할 내용이 촉탁에
그렇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는 요 단어 익혀둡시다. 그때는 감정촉탁이라는 게 있다. 감정촉탁. 이 단어를 어렵고 처음 본 단어니까 감정촉탁이라는 게 있군. 예. 물론 실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책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2번 공문서의 때는 그죠?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3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실무이고 4번에서 이 서정으로 제출한다는 것이 틀렸는데 네, 이럴 때는 서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답니다. 또 사실전. 1번. 예. 감정 촉탁 또 나왔다. 그죠? 저런 경우에는 감정 촉탁으로 한다. 맞는 겁니다. 긴데 문제는 쉬워. 이번에 보니까 이거 바로 틀렸잖아. 그죠? 길고 답이 금방 보이는 거죠. 우린 고맙죠. 저런 문제는. 그 다음 3번 상당하다. 맞다. 4번 이런 경우에 따로 서정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증거 보전, 그렇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맞다. 2번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해라. 서류 제기했을 때는 그래야겠죠. 3번 불복할 수 있다. 예, 불복하지 말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번 본안소송 기록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그렇다. 증명책임 파트 1번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대금만을 청구할 경우에 원고는 목적물의 재산인 권이 원고에게 기속되어 있는 사실과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예.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라면서요. 그죠? 그럴 때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하면 되지 목적물의 재산권이 원고에게 기속되어 있는 사실 이런 거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요건 사실이 아니잖아. 저거는. 자기의 물건만 팔 수 있습니까? 남의 물건도 팔 수 있죠. 그죠? 단지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도인이 그게 내 거다는 것까지 그거는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고 2번에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매수인의 그저 동시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 사실이야. 청구 원인 단계에서 그죠? 그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요건 사실만 주장하면 되지. 그 사람이 항변을 했을 때 나의 재항변 사유잖아. 청구 원인에서 증명할 것은 아니다. 2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죠? 반드시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졌으면 된다. 그렇다. 그 다음 4번.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자신의 채무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 또 이행 제공 사실까지 주장 증명해야 된다. 맞다. 지연손해금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1번 요건 사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봅시다. 그렇죠.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소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 1번 맞는 얘기다. 2번 그죠? 권리 근거 사실 원고가 증명 책임이 있고 권리 장애 행사 저지 소멸 피고에게 있다. 무효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민법제 108조에 의해서 무효다. 권리가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을 말할 때 장애라 하고 장애나 소멸이나 비슷한 말인데 소멸은 발생하였으나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효 같은 게 그 예야. 그죠? 그 다음 저지는 뭐냐? 상대방의 항변권이 있어. 그죠? 항변권이 있어가지고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실. 예, 이런 것들은 장애 사실, 저지 사실, 소멸 사실은 피고, 근거 사실은 원고에게. 3번.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갑이 자금을 필요로 해서 갑에게 원고를 소개해 줬고, 원고가 갑에게 돈을 대여하겠다고 해. 중간에서 자금을 받아 갑에게 전달하는. 나는 심부름을 한 거지. 그 돈을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런 주장을 했어. 이건 항변이 아니죠. 이건 부인한 거죠. 그죠? 그죠?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부인한 거지.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그죠? 예, 그러나 이렇게 이게 이 말이 들어가서 문장이 맞아야 그래야 항변이죠. 아니요 이거잖아. 아니요잖아. 이거는 그때는 부인인 것이죠. 그죠? 부인. 예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그게 항변이지 이 말은 맞다고 한 게 아니잖아. 아니라고 한 거잖아. 그죠? 내가 아니라 갑이 받은 거다. 그 돈 나는 전달만 해줬다. 부인에 해당한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 예, 그렇죠.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하고 다시 그 중단되었다. 이것은 재항변인 것이지. 그 다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간접사실은 받지 아니한다. 받은 뭐냐? 주요 사실 또는 요건 사실이라고 하시오. 에만 변론주의에 적용이 되지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단 보조사실인
문서의 진정 성립 등에 관한 것에는 적용이 된다. (2번) 예. 주장 책임. 주요 사실에만 인정되므로 간접 사실은 그죠? 증거에 의해 자유로이 인정이 가능하다. 맞다. 3번. 항변은 항변자가 증명 책임. 꼭 알아두십시오. 항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항변자. 그러니까 부인을 했을 때는 증명 책임이 넘어가 상대방에게. 근데 내가 항변을 했어. 그럼 그 항변에 해당하는 사실 내가 계속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항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항상 항변자가 부담한다. 맞다. 4번.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별도의 사실을 들어 부인을 할 경우에 피고가 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가? 아니다. 원고가 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다음 문제. 사례형으로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고갑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대여한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갑이 그렇죠? 원고갑이 지가 입증해야 되죠. 2번 원고갑이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됐대. 시효 소멸 주장은 피고 의리 그렇죠? 그 다음 3번 중단되었대. 또 가압류를 하면서 시효가 중단돼서 그건 다시 원고갑이 이게 재항변이라는 거잖아. 그죠? 앞에 문제에서. 그죠? 이게 항변이고, 원고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한 것이고, 원고의 재항변. 그죠? 맞죠? 4번.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가 피고 을이. 을이 아닌 병이고, 자신은 중간에 똑같은 거다. 그죠? 증명하여야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한테.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 항변을 한 게 아니라 부인이라고. 그죠? 부인이니까 자기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야. 부인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번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매매 계약의 체결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대금을 줬다느니 목적물이 뭐 누구 소유라든지 그런 건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죠? 계속 같은 겁니다. 그 다음 2번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원고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이런 것은 주장 증명하지 않아도 돼. 왜? 법률상 추정이 된다니까 저거는. 그죠? 점유의 추정력이 있잖아. 그죠? 그거 다 명문 규정에 이러한 것은 점유한 자는 소유 의사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추정 규정이 있어. 그죠? 법률상 추정 제목에 있나. 그런 것을 법률상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3번에 말소등기 청구에서 꼭 이것도 알아둡시다. 요건사실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 1번 2번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맞춰진 사실 3번 등기 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 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 증명해야 된다. 뭐 맞긴 한데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요건사실 1, 2, 3 원고 소유, 피고 등기, 그 등기의 원인 무효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거
그다음 4번 소송물인 특정 채무의 발생 원인이 아예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구하는 경우 원고는 소송물을 특정할 정도의 주장만 하면 되고 피고가 그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어렵사리 목적한 진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